어머나,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제 손에 들린 이 음료수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음료 한 잔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려면 식사까지 더해져서 지출이 꽤 커지곤 합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다른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난번에 정말 오랜만에 소중한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관계가 만들어내는 무형의 자산, 그 가치를 측정해 보는 시간.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관계는 큰 힘이 된다는데 이 소중한 연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연 얼마의 보상으로 돌아올까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되셨죠?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면 당장이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싶어질 거예요. 먼저 객관적인 사실부터 짚어볼게요. 명문대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인류 행복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까요? 물질적 풍요도, 사회적 지위도 아닌 바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금연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마음의 고립은 종종 간과되곤 하죠. 제가 오랫동안 건강 분야에 몸담으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분들일수록 인지 능력 저하 현상을 겪는 경우가 확연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꾸준히 교류하고 활동하는 분들은 70, 8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총명함을 유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한 비교를 해볼까요? 인지 질환으로 인한 병원비나 돌봄 비용은 매달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연간으로는 엄청난 지출이 발생하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인과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미미합니다. 1년으로 따져도 작은 비용이죠. 이 적은 비용으로 앞서 언급된 큰 지출을 예방한다면 이는 실로 놀라운 수익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상품도 이 정도의 이득을 안겨주진 못할 겁니다. 게다가 관계를 통해 얻는 정보의 가치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지난번 지인을 만났을 때 아주 유용한 생활 정보를 얻었습니다. 복잡한 세금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시켜 주거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죠. 이런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다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헤매고 전문가를 찾아다녀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소중한 사람이 가볍게 건네준 정보 덕분에 저는 실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가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보상입니다. 제가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데 누군가를 만난 날은 늘 감사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함께 웃고 서로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든 순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마음이 외로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삶과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이 있더라도 좋은 지인들이 많은 삶 중에서 저는 단연후자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라 믿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면을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지출하고 싶잖아요. 저는 평소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 유지에 있어서도 가성비 좋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비용 분담의 원칙. 예전에는 서로 번갈아 가며 계산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 만남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엔 상대방이 냈으니 이번엔 내가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자 자신의 몫을 부담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높은 분들과 식사할 때도 먼저 각자 계산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야 더 자주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 아닐까요? 두 번째, 만남 장소의 다양화. 항상 번화가의 비싼 카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공시설 넷카페. 이곳은 음료 가격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게다가 주차까지 무료인 경우가 많죠. 제가 최근에 가본 공공기관 카페는 음료 가격이 무척 합리적이었습니다. 맛도 꽤 괜찮았어요. 둘째, 도서관 북카페. 이곳은 음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지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보너스까지 있죠. 셋째, 공원 벤치. 날씨가 좋을 때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보온병에 음료를 담아 가면 되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심지어 가벼운 운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지인들과 만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완벽한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집으로 초대하기. 서로 돌아가면서 집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료와 간단한 간식 비용만 들며 무척 편안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의 생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제가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직접 음료를 내어주면 한 사람당 드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세 번째, 현명한 지출 패턴. 매번 값비싼 음료를 마시는 대신 한 달에 3번은 저렴한 장소에서 만나고 한 번은 조금 더 특별한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계산해 볼까요? 저렴한 만남, 3번과 특별한 만남, 한 번의 총 비용은 매주 비싼 곳에서 만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훨씬 풍성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브런치는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살림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필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정 유형의 관계를 가치가 감소하는 관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만날수록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들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오직 자신의 자녀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우리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다느니, 누구와 결혼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듣고 나면 괜히 내 자식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지인이 있었어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처지곤 했죠. 그래서 요즘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의 정신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두 번째, 만날 때마다 오직 재물 자랑만 하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죠. 그 돈이 그 사람의 것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세 번째, 부정적인 기운만 퍼뜨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쏟아내고 남을 험담하며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음료 한 잔 마시고 왔는데도 몸이 청은망은 피곤합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서 말하는데 이런 관계는 먼지와 같습니다. 쌓이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과감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관계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소중한 자산과 같은 관계를 알아보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사람.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했을 때 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자는 정리 대상이고 후자는 꼭 붙잡아야 할 소중한 인연이죠. 두 번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제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었던 것도 다 지인들 덕분입니다. 우리 같이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고 권유하거나 먼저 경험해보고 좋았던 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세 번째, 어려울 때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 저도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일과 병행하면서 벅찰 때가 많았죠. 그때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조언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제 옆에 있어 주었죠. 그런 지인에게 쓴 만남 비용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정서적 안정감과 같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저의 세 가지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발전하는가? 이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기꺼이 달려와 줄 사람인가? 셋 다 아니요라면 정리 대상입니다. 단 하나라도 예라면 소중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했더니 사람들의 수는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조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 또한 포트폴리오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관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안정형 관계 40%.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믿음직하고 편안한 관계입니다. 역할은 정서적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장형 관계 30%. 나보다 앞서가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역할은 나에게 자극과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규 관계 20%. 최근에 새로 알게 된 혹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입니다. 역할은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네 번째, 멘토-멘티 관계 10%. 내가 배우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역할은 개인의 성장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 있게 관계를 구성하면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삶이 지루해지지 않으며 꾸준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주는 안정형 관계 한 명과 연락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격주는 성장형 관계를 만나 새로운 정보를 교환합니다. 매월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를 찾습니다. 동호회나 강의 같은 곳에서 말이죠. 분기별로는 전체 관계를 점검하여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과 더 가까워져야 할 사람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니 관계 유지가 훨씬 수월해지더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음료 한 잔의 비용,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예방주사이며 귀한 정보 교환의 대가이고 우리의 감정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고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지인이 많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저의 관계 관리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비용 분담으로 부담 줄이기. 실속 있는 장소 활용하기. 가치가 소모되는 관계는 정리하기.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소중히 여기기. 관계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성하기.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당장 해야 할 일, 휴대폰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1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지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우리 차 한잔 어때? 각자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세요.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재물은 쓰려고 버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바로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랍니다. 오늘 당장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우리 차 한잔 마실래? 이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현명한 경제 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삶의 경험을 나누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다룰 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진심으로요. 오늘도 힘내세요. 안녕.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